1961년 예루살렘. 한 남자가 법정에 섰다.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전범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말했다. 그는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가스를 채우지도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기차 시간표를 조정하고 서류에 서명하며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본 한 여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악이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일부. 아이히만은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독일은 유대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 학살했다. 이 끔찍한 작전을 수행한 것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행정 시스템이 있었다.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SS의 장교였다. 그는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철도 운행을 관리하며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사라졌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웠다. 15년이 지난 1960년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는 아르헨티나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는 그를 체포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 법정에 세웠다. 2부. 재판과 변명. 그는 왜 무죄를 주장했는가? 1961년 예루살렘.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법정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돌프 아이히만. 홀로코스트를 실행한 장본인 중 한 명. 사람들은 그를 전쟁 범죄자로, 잔혹한 학살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마주한 아이히만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다.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흥분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퇴직을 앞둔 중년의 공무원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직접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내 상관들이 내게 일을 맡겼고 나는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유대인 학살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변명은 명확했다. 나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나는 규칙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이히만 피고 당신이 기차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고 단지 실행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직업적 책임을 다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3부. 한나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이 재판을 지켜본 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이히만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증오에 가득 찬 살인마가 아니었다. 광적인 광신자도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태도는 공손했다. 그는 마치 은행원이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분석한 한나 아렌트는 그가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법과 체제가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는 홀로코스트가 잘못된 일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직 상부의 명령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만을 고민했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발견한 악의 평범성, 버넬리티 어브 이벌이었다. 우리는 흔히 악인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마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달랐다. 그는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며 효율성을 중시하는 평범한 관료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였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의 문제는 아니었다. 한나 아렌트는 질문했다. 만약 아이히만이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면 우리 중 누가 아이히만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사부, 복종과 책임. 아이히만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히만은 나치 체제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관료, 군인, 기업가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승객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가스를 만든 화학자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고민하지 않았다. 수용소의 행정 담당자는 종이를 정리하며 그 서류 한 장이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지도 몰랐거나 알고도 외면했다. 나치 독일에서 악은 일부 사디스트들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제는 거대한 학살 기계로 변해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6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에게 질문이 던져졌다. 당신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는 윤리적 고민을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성실한 업무 수행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더욱 깊은 질문을 던졌다. 만약 우리가 윤리적 사고를 멈추고 주어진 시스템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아이히만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5부. 오늘날의 교훈. 우리는 어떻게 악에 저항할 것인가? 아이히만의 재판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개념을 통해 악이 반드시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가장 큰 악은 스스로를 악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나 아렌트는 단순한 복종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가? 제도가 요구하는 행동이 부당할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이에 가담할 것인가? 회사가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묻고 행동해야 한다. 이 체제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이히만은 한 번도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체제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인가?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아이히만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의 최후의 말은 이러했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운명이 나를 데려갑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단순한 행정가로 여겼다. 그는 여전히 악의 평범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악이란 거대한 악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출 때 너무나 쉽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악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